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, 미국 문학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정말 유명한 고전이죠. 오늘은 이 고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왜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야,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평가죠? 무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 소설이 그냥 책 한 권이 아니라 미국 문학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은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분기점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을 총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먼저 작가랑 시대 배경부터 시작해서 강 위에서 만난 두 주인공의 우정, 그리고 이 소설의 핵심적인 갈등이 뭔지, 마지막으로는 이게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작품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, 획기적인 미국 소설입니다. 이 작품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작가부터 만나봐야겠죠? 바로 마크 트웨인.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그 특유의 날카로운 위트로 아주 유명했죠. 맞아요. 트웨이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. 오히려 자신의 글을 뭐랄까 하나의 무기처럼 썼다고 할까요? 자기가 본 사회의 불이나 위선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쏟아냈죠. 그 웃음 속에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 한번 떠나볼까요? 19세기 미국입니다. 이 시대의 분위기를 알아야 이 소설을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. 이 소설의 힘을 제대로 느끼려면요, 당시 노예 제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만 합니다. 이게 그냥 배경으로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. 이 이야기의 모든 감정과 사건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이에요. 당시 미국은 정말 갈등으로 들끓고 있었어요. 첫째, 노예 제도를 두고 나라가 둘로 쪼개질 판이었고요. 둘째, 사회 구석구석에 정말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한 아주 독특한 문화,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키면서 이 소설의 무대를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바로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트웨인이 젊었을 때 증기선 조종사로 일했거든요. 그래서 누구보다 이 강을 잘 알았죠. 이 강은 말이죠, 한편으로는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억압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바로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향하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기도 했어요. 정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이죠. 자,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, 바로 허크와 짐을 만나보시죠. 보시면 두 사람의 상황이 딱 비교가 되죠. 허크는 학대와 갑갑한 문명사회에서 도망치려는 소년이고, 짐은 노예라는 끔찍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가족을 만나려는 한 남자입니다. 시작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자유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뗏목, 이게 정말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. 세상의 모든 규칙, 모든 편견이 미치지 못하는 둘만의 작은 왕국 같은 곳이죠. 바로 여기, 이 뗏목 위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진짜 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. 두 사람의 여정을 보면요,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. 먼저 각자 도망치다가 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죠. 그리고 둘이 함께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온갖 위험과 세상의 편견에 부딪힙니다. 바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신분이나 인종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.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가슴 뛰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주인공 허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양심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분이 한번 허크가 되어보세요. 당시 사회는 도망친 노예를 돕는 건 끔찍한 범죄고 지옥에 갈 죄라고 가르쳤습니다. 그런데 눈앞에는 내 소중한 친구 짐이 있어요. 여러분이라면 친구를 배신하시겠습니까? 바로 이 한마디, 모든 갈등 끝에 허크가 내뱉는 말이죠. 그래 좋아, 난 지옥에 갈란다. 세상이 말하는 옳음을 버리고 내 양심이 말하는 옳음을 따르겠다는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. 이 선택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부당한 사회의 규칙보다 한 개인의 양심과 친구를 향한 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거든요. 소년 허크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소설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.
자, 그럼 궁금해지죠? 100년도 훨씬 전에 쓰인 이 책이 도대체 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? 마지막 장에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왜 문학적인 혁명이었냐면요. 그전까지 미국 소설들은 대부분 좀 점잖고 격식 있는 영국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글들이었어요. 그런데 트웨인이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진짜 쓰는 말, 그런 생생한 언어로 소설을 쓴 겁니다. 이건 그냥 스타일을 바꾼 수준이 아니라 미국 문학에 드디어 미국만의 목소리를 불어넣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. 물론 이 소설이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.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. 특히 작품 속에서 사용된 인종 비하적인 표현들이나 흑인 캐릭터인 짐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토론이 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설의 결말, 이 부분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결국 짐이 자유를 얻긴 얻거든요. 그런데 그게 스스로 싸워서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옛날 주인이 유언으로 허락해준 자유라는 점이에요. 이게 과연 진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. 누군가 억압하던 사람이 베풀어준 자유랑 내 의지로 싸워서 얻어낸 자유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?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요, 그냥 재밌는 모험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이 자유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위대한 고전인 겁니다.